안녕하십니까. 청라 삼동 영종국제신도시 오피스텔 분양가 본부장 카예행 안호행기 양기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웃었냐면요. 영상을 한 5분 촬영하고 있는데 그 무더위 문자 왔잖아요. 그 문자가 오니까 영상이 멈춰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간 거예요. 지금. 기다리는데 영상 촬영하는 시간에 좀 문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부탁드릴게요. 더운지 알고 있어요. 자, 목 좀 풀겠습니다. 목 좀 풀고 노래 한 곡 제가 보내드리고. 지금 시간이 일요일 낮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다들 너무 덥죠? 전 너무 행복해요. 에어컨 바람을, 시원한 에어컨 바람 옆에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영상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릴게요. 김수희님의 화등. 제가 노래방 가면 목소리 크게 잘 하는데 집에서는 모르겠어요. 나의 이름 앞에서는 울지 마세요. 나는 이미 떨어진 꽃잎이에요. 백년도 못 살면서 거꾸로 선 너의 모습 해가 지면 돌아오는 녹슬은 울음소리 이 슬픔 무너지고 저기 보일 때야 사랑이야 있잖아지 도롯이 덮어두고 화들야 나 챙겨들고 미움만 떠납니다. 제가 노래방 가면 이거 다 완벽하게 목소리가 나오는데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서 옆집에 시끄러울까 봐서 그대의 이름 앞에 내려서려 합니다. 그대에게 이미 가슴이 없습니다. 이 슬픔 무너지고 저기 보일 때에 사랑의 이불자락을 서로시 덮어두고 화등 하나 챙겨들고 미움만 떠납니다. 사랑의 이불자락을 서로시 덮어두고 화등 하나 챙겨들고 미움만 떠납니다. 미움만 떠납니다. 미움만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요일 기분 좋은 일요일 낮 시간에 그 영상을 하게 돼서 기분 좋습니다. 제가 잠깐 그 와칭이라는 책을 저는 책 한 권 보는데 한 몇 달 걸리는 것 같아요. 와칭의 152페이지에서 내용을 읽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 당신이 시간 여행을 통해 원시인들을 만난다. 우리가 이제 시간 타임머신 타고 이제 원시 시대로 갔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조선 시대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조선시대 사람들을 만났어. 갖고 그 사람들한테, 농사 짓는 사람한테 논밭에 가가지고, 내 핸드폰에 내가 스마트폰 가져갔어요. 내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응? 내 핸드폰에서 설명을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영상도 찍고 있다 하면은, 과연 그 사람들이 뭐라고나를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 한다. 어디서, 어디서 태어난 미친놈이야. 어? 어? 이분들이 왜, 사실 스마트폰은 진리잖아요. 근데 모든 전 세계 다 쓰고 있는데, 조선시대로 가면은 그분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잣대로 보니까 스마트폰 쓰는 사람은 문명인이 완전 그들로 가면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그 중국의 노자 사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다 이게 같은 맥락을, 서양, 와칭은 약간 서양 비슷하게 쓰는 것 같은데, 다 미친놈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뭔가 새로운 걸 얘기하면은 미쳤다고 그러죠. 이게 미쳤다는 소리 들어야 이렇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도 어떤 일을 할 때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자기가 원하는 곳에 미치죠. 이 미쳤다가 부정적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그 농사 짓는 분이 조선시대에, 휴대폰은 존재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코페르니쿠스나 지구는 둥글다라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던 갈릴레오는 그 당시에 온갖 조롱과 협박, 핍박, 박해를 받았다 이거예요. 참 웃기는 거지 이게. 참 가짜는 것들이 뭔다고. 아니 그 당시에 그잖아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천재가 말을 했는데 온갖 조롱과 핍박, 박해를 받았다. 그 이유가 진실이 아닌 허튼 소리를 퍼뜨린다는 이유였대요. 야, 이게 참 그렇습니다. 누가 말을 했을 때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기 잣대로 그걸 들으니 이게 그 사람은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겁니다. 그 사람 그런 천재가 자기 옆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천재를 갖다가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다고 하잖아. 귀인이 옆에 있는데 귀인을 갖다가 참 이게 말이 돼 이게.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던 시대에 둥글다고 한 사람은 미친 손가락질을 받은 거야.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자가 도를 얘기하면은 진리인데 그 진리가 원래 나중에 발견되거든요. 나중에 그게 증명이 되는 특성이 있어서 그 시대의 8대2 법칙에 의해서 80%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백날 얘기해도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10% 20%가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뭐 다 만드는 거죠. 그리고 80% 사람들은 그때 가서 아이고 그게 맞는구나. 내가 80%에 속할지 20%에 속할지는 선택에 얼마든지 지금은 80%에 있다가도 20% 갈 수 있어요. 유튜브 영상 있고 책이 많잖아요. 옛날같이 정보가 특정인들이 갖고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 것은. 노는 시간에 그냥 책 보는 게 얼마나 재밌다니까 새로운 거 알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또 이게 있어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수백만 년, 수억 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은 아마 지금의 우리를 보고 무식한 21세기를 살았던 원시인들이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 같은. 지금, 그때는 이제 유튜브도 아니겠죠. 아마, 그때는 그냥, 달나라, 뭐, 목성, 토성 가는 택시가 있겠죠. 그때는 이제, 우리 은하에서 저 은하로 가는 타임머신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때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 택시 타고 이렇게 땅을 왔다 갔다 오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하는 거 보면은, 아유, 저것들 참, 그릇이 짜고 너무 작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인슈타인도 우주에 완벽한 두뇌가 존재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또 이제 같은 맥락인데, 이래 와칭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똑같아. 내 주관을 갖다가 쓸데없이 말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머리를 비워놓고,
영국의 작가 롤링은 마치 누군가가 내 머리에 이 아이디어를 확 집어넣는 것 같았어요. 예, 이분은 이게 머리를 비우고, 내 주장이나 뭘 비워야 뭐가 들어오지. 내가 아집이나 고집으로 꽉 차 있으면 저만 손해입니다. 미국의 시인인 롱펠로도 자신의 뛰어난 작품이 추지가 아니라, 이게 추지라는 여기서 뭐냐, 밤새도록 육체 노동한다 해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한다 해서 돈 버는 거 아니다. 그 얘기 같아요. 대부분의 대부분이, 유명한 시는 대부분 갑작스러운 영감에 의해 탄생했다고 합니다. 영감, 갑작스러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콥스키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해요.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갑작스럽고 돌발적으로 떠오른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천재 같아. 제가 다 경험한 거에 책에 나온다니까. 이거 지금 오늘 처음 읽었거든요. 이게 인간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5만 가지. 그 5만 가지가 5만 가지 중에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그게 어떻게 떠오르냐? 갑작스럽고 돌발적으로. 제가 반드시 지키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샤워하다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물 끄고 대충 닦고 나와서 스마트폰에 적어요. 핸드폰에 메모합니다. 메모하려고. 갑작스럽고 돌발스럽게 이 매덕을 벌어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근데 내가 매덕을 아직 매덕은 벌었지만,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게 떠오를 때 어떻게 해야 돼? 메모를 해야 한다니까, 메모. 메모 안 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매덕짜리 아이디어가. 예, 그래서 메모의 중요성이 크다. 그래서, 아까 읽은 책인데, 이 아이디어는 우주에서 온다. 우주에서 온대요. 어쨌든, 여기 또 나왔어요. 메모에 이랬는데,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평생 자신이 살던 도시 퀴니히스베르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야, 칸트가 뭐라 했냐면은, 난 여행을 하지 않는다. 자연 속에서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시간과 돈을 들여 여행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정원이나 이런 시냇물이 흐르는 이제 이런데, 공원 뭐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모든 해답이 나온대요. 우리가 창밖을 보거나 자연을 보면은 방 안에 있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밖을 쳐다보면은 아름다운 꽃, 나무 이런 걸 보면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네요. 그래서 이제 산책 중에 뭐가 나왔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완됐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내 마음이 완전히 풀어놓고, 쉽게 해서 정신줄 놓고 멍 때리면은 그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그 얘기 같아요. 우리가 산책할 때 막 심각하게 생각 않지 않습니까? 그 뭐죠? 누가 모욕하면서 유레카 외쳤다고 하잖아요.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사람도 모욕할 때 누가 넉넉고 그냥 뜨거운 물에 들어가니까 딱 우주에서 그게 유레카가 나왔죠. 외쳤죠. 우울증에 시달렸던 베토벤은 심지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도 우산이나 모자도 쓰지 않은 채 성곽의 큰 공원을 산책했다고 하네요. 산책하지 않으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베토벤. 루스와 에머슨, 키르케고르는 산책할 때 반드시 작은 노트를 챙겼다고 해요. 이제 저희는 작은 노트 챙길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에 메모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도 메모 안 넣는 사람들이 많죠. 메모는 정말 나를 진짜 재벌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 해야 되나, 뭐 습관이라 해야 되나. 이게 걷다가 생각이 떠오르면 기록하기 위해서 항상 반드시 산책할 때 작은 노트를 챙겼고, 리바이 어던을 쓴 영국의 철학자 홉스는 지팡이 끝에 아예 작은 잉크병을
집어넣고 다녔다고 전해진다. 궁금하기 짝이 없다. 창밖을 내다보거나 밖에 나가 자연을 바라보며 산책하면 왜 머리가 더 잘 돌아가거나 생각이 더 잘 떠오를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저도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일본인들이 많이 기르는 관상어 고이라는 잉어는 어항에 놔두면 5cm, 강물에 방류하면 1m까지 자란대요. 큰 물에서 놀아라 같아. 큰 물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러니까 그 고이라는 고기가 어항에 놔두면 5cm 자라고, 연못에 놔두면은 25cm 자라고, 뭐 강에 방류하면 1m 자란다는 얘기는, 심지어 물고기도 이렇게 능력이 환경에 따라서 엄청나게 5cm에서 1m면 어마어마한 뭐 차이거든요. 인간,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뭐 그 능력이 엄청나게 더 올라가겠죠. 천재가 되는 거죠. 누구나 천재가 될 수 있다. 기발한 아이디어는 우주에서 떨어진다. 우주에서. 어, 하늘의 힘을 보렴. 우주에서 떠오른다. 하늘의 힘을 빌려라. 하늘을 향해 애원하는 순간 고대하던 아이디어는 저절로 굴러떨어졌다. 또 누구는 이렇게 했대요. 공포소설의 천재 스티븐 킹은 우주에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멋진 공포소설 줄거리가 떠오르게 해주세요. 떠오르나 봐요. 책에 나온 얘기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나오겠죠. 뉴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쪼그리고 앉아 밤사이 우주에서 떨어진 생각들을 반추하곤 했다. 저도 요즘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일찍 자요. 머리를 비워놓고 밤사이 우주에서 막 지혜가 들어오길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오는 것 같아요. 아침에 화장실 가면 화장실하고 샤워하다 바쁘다니까, 메모지라고. 그걸 또 노트에 제가 옮겨 적는 거 말씀드렸고. 이처럼 우주에 존재하는 가능성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에겐 바라보는 대로 나타날 것이다. 원하면은 들어온다 이거죠. 믿어야 돼요. 믿으면은 믿는 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다시 말해 생각만 돌려 바라보면 당신이 바로 그렇게 변신하는 것이다. 내가 좋은 걸 긍정적인 걸 선택하면은 그게 바로 현실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왓칭이란 책입니다. 왓칭이란 책인데, 이게 제가 책을 보면은 느리게 봅니다. 한 장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뭔가 상상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느리게 보는 편이에요. 그건 제 맘입니다. 제 맘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고, 다시 이제 제가 직업이 이제 청라 삼동 영종국제 신도시 이제 분양하다 보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금리, 지금 고정금리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정금리 나왔고 했는데, 제가 지금 청라 삼동 영종도를 한 3년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라는 다 완판이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당근 못 치는 게 나와서 그건 거의 공짜로 가져가는 거예요. 공짜란 것은 완전히 공짜는 아니지만, 저도 살 때 계약금을 줬는데 계약금이 안 듭니다. 신용만 되면은 영원으로 그걸 가져갈 수 있어요. 7호선, 9호선이 들어오고 하나은행, 현대아산, 신세계, 스타필드가 투자하는 그런 완벽한 땅을 현재 풀밭이에요. 풀밭. 가보세요. 가본 사람이 이긴다니까. 거기 한번 둘러보는 게 몇 억을 벌어줘요. 하루 일당 몇 억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으면은 여태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 지하철들은 오르는 그런 진리거든요. 진리. 진리는 따라야 돼요. 1 더하기 1은 2예요. 지하철 들으면 오릅니다. 똑같은 진리예요. 왜 진리를 부정을 해? 자본주의에서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뭐, 돈, 건강, 누구는 돈 없으면 건강도 안 좋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독서예요, 독서. 요즘에는 그 독서에 더해서 좋은 강의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저는 아까도 고민 스님인가 강의를 처음 며칠 전부터 들어봤는데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틀어놓고 그냥 볼일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한마디라도 제가 기도 들으면은 저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서 더 건강해집니다. 물이 없나? 제가 유튜브를 길게 해서 좋은 건 하나예요. 담배를 그 시간에는 안 피니까. 조금이라도. 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요, 뭐 유튜브에 나와요. 자기가 부동산 전문가, 주식 전문가, 뭐 보험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문가 없다니까요. 전문가 없어요. 오만 방자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근데 그 사람들은 말로 먹고 사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직업이니까 뭐라도 말을 해야 하잖아요. 부동산에서 전문가가 뭐예요? 대기업이 투자하는 거예요. 누가 투자했냐, 누가 그 말을 했냐, 뭐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대기업이 청라로 가면 청라는 무조건 올라요. 근데 대기업이 수천억, 수조를 투자할 때는 그 천재 집단에서 그냥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부 정책이나 다 들여다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더해서 지하철도 강남으로 직통가면 더 비쌉니다. 7호선, 9호선, 청라는 다 들어가요. 27년, 28년에. 그것이 전문가예요. 지하철이 전문가고, 대기업이 전문가고, 주변에 또 대한민국 수출을 먹고 사니까 바다 공항이 있으면 그게 전문가예요. 그게 그 진리. 지하철도로 오르고 대기업이 뭐 삼성전자가 들면 올랐지 않습니까? 천천히 슬로우 워워워 용인 무슨 뭐 다 가가지고 누구 말을 듣고 그 사람 말보다는 저는 그래요. 당연히 지하철이 아무리 그 사람이 떠들어도 뭐 지하철 안 들어가면 뭐 지하철이 있다가 없어지면 끝나는 건 힘들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주식도 저는 주식은 이제 포기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보험 얘기를 하면은 제가 보험이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많을 때는 40 몇 개, 지금은 28개 이제 혼자 사는데 저는 보험을 기부라 생각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족과도 상담을 해보면은 자기가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험의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보험은 이게 부동산도 마찬가지 보험이나 아니 보험에서 저는 다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갱신형 들었다는 게 정답이냐?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갱신형이나 비갱신이 있는 이유는 그게 그 사람한테는 갱신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비갱신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형편이 전문가예요. 형편이.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력, 그 사람의 그 현재 그 신체적인 건강 상태 이런 게 전문가지. 자기가 뭔데 비갱신을 전문 이런 얘기를 왜 해? 가족력 있으면 암의 가족력 있으면 암 좀 더 들면 되고 혈관 질환의 가족력 있으면 더 들면 되고. 저는 왜 비갱신을 많이 들었냐면요. 20년 20년 만기 갱신을 왜 많이 들었냐면은 처음부터 내가 아플지 안 아플지 모르는데 뭐 들어 돈을 많이 내요. 그죠? 굳이 많이 낼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또 뭐라고 하는데 까먹었네. 아, 비갱신 20년 100세 만기를 하는데 100세 만기라는 것은 100세까지 산다는 전제하에 그 돈을 계산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나이가 50인데 100세까지 50년을 갖다가 미리 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그건 너무 지나친 걱정이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솔직히 85세 넘어서 보험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뭐 흔히 말하는 돈 값어치도 많이 몇십 년 지나면 떨어질 것이고 저는 그래서 제가 보험을 뭐 30개에서 50개 가까이 있을 때 거의 한 90%가 다 갱신입니다. 저는 갱신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미리 걱정해서 미리 돈을 많이 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내가 80세 넘어서 90세 넘어서는 큰 의미가 없다. 보험이 차라리 갱신으로 조금 내면서 오히려 그 남는 돈으로 운동 좀 다 하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는 게 낫지. 미리 물론 내가 돈이 많아 여유가 있어. 그건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일반인 분들은 그냥 20년도 긴 세월입니다. 10년도 길고 10년이면 강산이 바뀌고 20년이 두 번 바뀌어요. 그래서 가족력이나 내 형편이 웬만큼 좋지 않으면은 그냥 갱신형 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전철이 들어가냐 무조건 부동산은 역세권이야. 앞으로는 역세권. 뭐 아파트보다 필요 없어. 역세권 안전합니다. 우리가 안전해야지 망하면 안 되잖아요. 나이가 있는데 물론 내가 20, 30대라면 뭐 어떻게 해보겠지만 이제 50이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60부터는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나이기 때문에 그냥 역세권 그리고 누가 어디로 가느냐 어떤 대기업이 가느냐
영종 청라가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 그 경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많아요. 7호선, 9호선 GTX 다 들어갑니다. 지하철이 경기에 영향 안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공항 같은 경우 반도체 회사도 있지만 인천공항이 망하진 않거든요. 인천공항만 지금 현재 직원이 7만 5천 정도 되는데 앞으로 제가 그 정보를 보니까 한 12만 명이 더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의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있는 기업이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그리고 나라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은행 본점 하나은행 본점이 청라로 들어오고 현대 안산병원, 병원이 요즘 같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대한민국 특급 병원들이 현재 풀밭인 청라 3동에 좀 공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세계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땅값이 요동친다 하는데 청라로 제일 큰 게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이 돈이라니까요. 생각이 현실이 되고. 대한민국에 7호선, 9호선이 동시에 들어가고 하나은행 본점이 들어가. 은행 본점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데가 과연 어디 있냐? 청라밖에 없어요. 그런 데가 불안하면 그러면 현재 은행 본점 안 들어간 데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도대체.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제가 신용 회복을 안 했으면은 지금 열 몇 개 남은 거 제가 싹쓸이 했다고. 하나 진짜 열받는다니까. 진짜 이것도 운인 것 같아요. 그게 저는 10초 안에 완판이 안 되는 게 지금도 불가사의예요. 그런 데가 어딨어, 지금 대한민국에. 서울하고 가까우면서. 공항 가깝지. 바다 다 이거 미친 호재인데, 그 청라 같은 경우는 분양가도 싸요. 전쟁 나기 전에, 자재값 오르기 전에 분양 이미 끝난 거라서. 새 건물이고. 정말. 근데 양면성의 법칙에 의해서 저는 화는 안 나요. 다 누구나 그걸 노자나 아까 그 책에 나온 것처럼 지구가 둥글다. 핸드폰을 누구나 다 그 도를 다 알아보면은 제가 힘들어져. 제가 설처리가 힘들어져요. 다 한 방에 다 도를 깨닫는 사람만 천재들만 있으면은 제가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팔리든 안 팔리든 저는 양면성의 법칙에서 좀 편안합니다. 마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서 대학만 나와도 참 평생이 보장됐지만은 지금은 대학은 사실 대학은 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있어하고 자기가 지금부터 초등학교는 나와야 되니 한글은 알아야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학원이고 다 필요 없다고 봐요. 걔가 하고 싶은 거 시키는 게 그게 가정의 화목에도 좋고 부모 입장에서 돈 안 들어가잖아요. 학교 안 가면 학원 안 가면은 나온 데에서 보장이 옛날에는 보장됐지만 그게 없으니까 너무 오래 오면 안 돼요. 이것도 점점 다 줄여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아무리 길어도 10분 안에 지금은 그냥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말도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끊기지 않고, 멍 때리지 않고. 인간이 한락해서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인간은 우주도 같잖아요. 인간의 능력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남은 휴일 시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대박나는 한 주 되십시오. 내 주위 분들이 잘 되면 나는 자동으로 올라가요, 자동으로. 그게 진리예요. 먼저 줘야죠. 막, 저는, 감사합니다.